킨 거야? 네. 자, 우리 원리합계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빠르게 얘기하고 시간이 난다면 시그마에 대해서 앞에 조금이라도 보고 다음 시간에 시그마 좀 어차피 목요일이니까 토요일이구나. 간격이 많은데. 네. 자, 아무튼 자, 원리합계. 자, 여기서 원리합계가 뜻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부터 일단 좀 출발을 해야 되겠지. 원리합계는 일단 원금이라는 얘기를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원금. 그리고 리는 바로 이자. 이율이라고 할 때 이 이자 있잖아. 그러니까 원리합계는 원금과 그리고 이자. 이거 두 개의 합계를 바로 원리합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금융 그 용어에서 가장 해석하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말은 이거야. 은행에다가 내가 이제 돈을 한마디로 내가 뭐 여유자금이 좀 있네. 한 100억 정도 있다고 쳐볼까? 100억? 은행에다 맡겨놓는 거야. 그럼 은행에서는 당연히 내 돈을 가지고 뭘 하냐? 돈을 빌려주는 작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기업 같은 데다가 내 자금 100억을 뭐 어디다가 삼성전자에다가 빌려주고 너네 맘대로 써. 대신에 이자 내놔. 그리고 그 이자 중에 일부만큼을 나한테 이제 그 이율이라는 걸로 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흔히 뭐라고 하냐? 그걸 이자 뭐라고 하지? 그냥 이율이라고 하나? 연이율. 네, 연이율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리합계의 가장 기본된 개념은 뭐냐면 원금을 내가 얼마만큼을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놨을 때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주는데 그 이자하고 원금의 합계가 총 얼마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계산을 이제 원리합계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물론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면 우리가 막 자연로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연로그라고 해서 ln이라는 걸 배워. 2라는 상수값을 배우거든. 근데 이것까지 이제 등장을 해야지만 원리합계에 대한 아마 정확한 이제 개념 같은 거가 이제 잡히긴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한번 요청을 한다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 그럼 여기서 익혀야 되는 용어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일단 복리하고 단리. 이 두 가지의 일단 차이부터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복리하고 단리. 혹시 뭐 어떤 차이인지 들어본 적 있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놨다고 쳐보자. 매달, 그러니까 월 이율이라고 할까? 말은 안 되지만 그냥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월이율 1%만큼의 금리를 지금 갖고 있다고 쳐보자. 금리. 그래. 아까 금리라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 월이율 1%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맡겨놓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1%씩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는 얘기야. 그것도 월마다 월 이율이니까. 말은 안 되지. 지금 이런 이율이면 은행 망한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복리로 계산했을 때랑 단리로 계산했을 때의 차이점을 얘기를 한다면 자, 처음에 내가 100만 원을 맡겼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자, 성준아, 100만 원에 대해서 1%만큼의 금리를 월마다 주겠대. 1%. 얼마야? 100만 원의 1%가. 2만 원. 네, 만 원이지. 그래서 100만 원의 1%인 만 원을 바로 여기다 이자를 붙이면 얘는 101만 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또 한 달이 지났다. 자, 두 번째 달이 지난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자가 붙어서 얼마가 됐을까? 총액이. 20만 원. 이씨, 얼마야? 101만 원 1%. 자, 지금 현재 여기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하나는 100만 원. 여기서 101만 원. 이것까지는 사실 동일해. 첫 번째 달에. 그럼 여기서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만 계산해서 그냥 여기 뒤에다가 붙여서 줄 거냐? 아니면 100만 원에서 101만 원을 불어놨으면 이건 이자가 포함된 거잖아. 이거의 1%만큼을 붙여서 이자를 줄 것이냐. 이거의 차이가 바로 단리하고 복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단리는 처음에 최초의 원금이 있잖아. 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해서 붙여주는 것. 이게 바로 단리야. 원금 이자 10,000원씩만. 근데 복리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진 총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복리 계산이야. 그러면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달부터는 차이가 발생해. 단리 개념이라면 여기서 100만 원 이자를 붙였으면 두 번째 달에도 붙는 이자는 똑같이 만원이야. 그래서 102만 원이야. 그리고 그 다음 달이 지난다? 그럼 또 103만 원이야. 그럼 만약에 이대로 해서 10개월만큼이 지난다? 그럼 얘는 100만 원이었던 애에다가 만원씩 곱하기 바로 10이 되는 개념이야.
만 원씩 10번이라고 하자. 횟수를 지정을 할게. 그럼 얘는 총 110만 원밖에 안 되겠지. 이게 바로 달리로 계산했을 때 10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야. 그럼 여기서는 사실 이 101만 원이 그럼 어떻게 얻어진 거냐? 원래 100만 원이었던 금액에다가 100만에 곱하기 1% 금리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 이걸 곱해서 더한 것. 이게 바로 이자 금액이고 이게 원금이니까 이 계산이 된 게 이거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럼 101만 원이라는 이 수치가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데 이거를 복리로 계산하려면 이게 1번이 달리였었지. 그럼 복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101만 원이라는 이 돈에다가 101만 원에 또 1%인 100분의 1 이걸 곱해서 더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거 101만 원으로 묶어내잖아? 그러면 여기에 1 더하기 100분의 1이 돼서 얘는 100분의 100일이잖아. 그러면 101만 곱하기 100분의 100일. 근데 참고로 여기 101만 원도 역시 이것도 이거 아니었어? 100만 원에다가 이거 묶어내면 1 더하기 100분의 1이니까 그럼 100만 원에다가 100분의 100일 곱해서 이거 나온 거였잖아. 근데 두 번째 달에 원리합계도 그럼 101만 원에다가 또 100분의 100일을 곱하니까 여기다 한 번 더 100분의 100일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는 101만 원은 100만 곱하기 100분의 100일. 그런데 여기는 이 두 번째 달 후에 원리합계도 역시 방금 계산한 요 금액에다가 한 번 더 100분의 100일을 곱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100만 곱하기 100분의 100일. 이것이 바로 이자가 두 번 붙었다. 제곱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세 번째 달이 되잖아? 그럼 이거에 한 번 더 1%만큼을 붙이는데 참고로 내가 이거를 위해서 옛날에 이제 그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애들 정도 되잖아? 그럼 비율에 대한 걸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이거야. 야, 현재 어떤 A라는 양만큼이 있다. 여기서 30% 증가하면은 얘는 얼마로 바뀌냐? 그럼 애들한테 이제 많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여기서 30% 증가하면 그냥 100분의 130A요. 뭐 20%가 감소했다? 그러면 100분의 80A. 이런 식으로 비율 표시하는 거 있잖아. 그럼 여기서 또 역시 1%를 증가시키면 여기다가 한 번 더 뭘 곱하면 되냐면 또 100분의 100일을 곱하면 된다고. 비율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 세 번째 달이 지나면 이거 100만 곱하기 100분의 100일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이대로 해서 10제곱, 10개월만큼이 지나잖아? 그러면 얘는 100만 곱하기 100분의 101의 총 10제곱으로 불어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인 10,000원씩만 계속 붙는 거니까 나중에 10개월이 지나도 110만 원이잖아. 얘는 이자에 대한 것도 이자를 붙여서 하니까 조금 더 많겠지. 근데 이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나중에는 많이 차이가 난다. 지금 10개월 정도면 이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거야. 계산기 좀 한번 계산기. 아이폰 사람 아이폰 없냐? 네, 나 계산기 좀 잠깐만. 계산기를 1.01에 10제곱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 돌려. 옆으로 가로하면. 네. 그럼 여기다 1.01 한번 쳐봐. 그리고 여기 x의 y제곱 있지? 그거 눌러. 그리고 10이요. 는 네, 1.1046 이렇게 나오지. 1.1046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1.1의 10제곱이라는 값을 계산한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만 원에다가 이걸 곱하면 얘는 110만에다가 110만 4,600원 이런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 얘는 110만 원인데 얘는 4,600 몇 뒤에가 더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 근데 이 차이가 에게 고작 뭐 4,600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복리라는 게 금융 용어 중에 복리의 마술사라는 말이 있거든. 참고로 옛날에 약간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복리의 마술사는 일단 초기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 불과 몇십 년 전에 뭐 1980년대, 70년대 있잖아. 그때쯤에는 은행 금리가 연 이율이 거의 한 30% 막 이렇게 나는 그런 이율, 아니 30% 정도 주는 그런 이율이 있었어. 아니 근데 어떻게 연이율이 30%면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돈을 충분히 굴릴 수가 있었던 상황이야. 그때는 우리나라가 한창 개발도상국일 때잖아. 그러니까 이율이
한 30% 정도 된다고 쳐봐. 그래도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잘 안 넣어. 왜냐면 이자를, 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30만 원을 보너스로 준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래도 안 넣는다고. 왜냐면은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 그게 훨씬 더 이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의 가치 자체가, 화폐 가치가 워낙 그때는, 그러니까 화폐 통화가 더 잘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몰라. 나도 금융이니까 제대로 몰라. 근데 문제는 이때는, 그러니까 이것보다 돈을 어디다 투자를 했을 때 더 얻게 되는 가치가 크니까 금리가 이만큼이어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잖아. 근데 지금이라면 사람들이 환장하고 다 은행에다 놓겠지. 왜냐면 지금은 돈을 투자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투자를 해도 기껏해야 뭐 한 달에 1년 동안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3%의 이익을 얻었다. 그럼 이 정도도 되게 많이 얻은 거야. 손해 안 보는 게 다행이겠지. 근데 요즘에 그래서 그 금리라고 하는 기준금리인가? 뭐 그런 게 이제 뭐 한 3%, 2%막 이렇게 나오잖아. 아마 그거보다 더 낮은가? 몰라. 아무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근데 옛날에 이렇게 30% 정도가 되잖아? 이거 계산했을 때 내가 얼마 전에 그때 한번 계산해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대로 10년만 지나면, 이거 계산하면 아까처럼 계산기 1.3의 10제곱을 이걸 두들겨 보면 되거든? 껐냐? 계산기 계속 상시 대기. 1.3의 10제곱 한 번만 계산해 봐. 13. 13점 얼마가 나오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1.3을 실제 10제곱 하면은 13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얼만가를 A1만큼을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그때 연 이율이 30%일 당시에 이대로 10년만 은행에다 묵혀놓잖아? 그러면 돈이 13배로 불어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어. 빚을 내서라도. 그럼 10년 동안 묵혀놓으면 그게 1,000만 원이 13배면 1억 3천이 돼 있다는 얘기지.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또 10년이 지나잖아? 그럼 1억 3천에 또 13배인 16억 9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을 은행에다 놓고 지금까지 있었다. 1980년이라고 가정해보자. 40년이 지났잖아. 그러면 13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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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배 이렇게 4번이 증가한 거야. 그러면 1,000만 원에 10,000배가 됐으니까 지금쯤이면 거의 1,000억이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없겠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 1,000만 원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강남에다가 땅을 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뭐 그때로부터 시점으로 보자면 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때는 당연히 빼야 되겠지만 한 요 정도만 해도 100배만 먹고 빠진다고 해도 10억이잖아. 그때 당시에는 일단 큰 돈이니까. 근데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졌다. 그러니까 복리라는 것은 일단 비율적으로 늘어난다. 차이점을 얘기하자.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이거 등차 수열, 이거 등비 수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한 개념, 이거 등비 수열의 일반한 개념. 여기서는 공차 D가 플러스 만씩, 공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방식이라면 여기서는 바로 봉비 R이 계속 곱해지고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복리라는 얘기야. 그리고 문제가 만약에 원리합계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달리하고 복리 중에서는 월등하게 많은 게 당연히 복리 쪽이 많아. 비율 쪽에 대한 거. 그래서 문제가 뭐 10문제가 나온다. 그럼 그 중에 9문제는 복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정도로. 자, 그럼 용어 정리할 거 아직 몇 개 더 남았어. 첫 번째, 두 번째. 적금하고 예금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 약간 좀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적금하고 예금하고 차이점 확인됩니까? 예금은 참고로 보통 이제 문제에서도 예치해 놓는다, 예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적금 같은 경우는 적립한다. 그리고 여기서 적자는 한자로 쌓을 적자다. 계속 쌓인다라는 뜻이야. 예치한다라는 경우에는 그냥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아까 내가 여유자금 10억을 갖고 있다. 10억을 은행에 10년간 예치한다. 그럼 이 말은 그냥 내가 은행에다가 10억이라는 여유자금을 그냥 놓고 3년 동안 묵히겠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처럼 그냥 이자만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중엔 얘가 뭐 이게 연이율이었으면 연이율 만약에 10% 아니 1% 3%라고 하자. 그럼 연이율 3%짜리를 10년간 계속 은행에다 예치해 놓잖아. 그럼 매년 지날 때마다 원금의 3% 또 이자까지 합한 거에 3%씩 계속 불어난다는 얘기야. 복리로 약속할게. 그럼 얘는 10년이 지나잖아. 그러면 10억이
3%면 1.03이지. 이 비율이 10번, 10년이면 이자를 10번 받는 개념이거든. 그럼 여기다 10제곱만큼. 이게 바로 10년 후에 원리합계가 되는 금액이야. 그럼 1.03의 10제곱 정도면 이건 계산하면 한 1. 얼마 정도밖에 안 나올 거야. 크지, 그래도. 그래도 뭐 한 10몇 억 정도는 돼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근데 적립한다 개념은 약간 얘기가 달라. 얘는 내가 뭐 예를 들면 매달 초 10만 원씩 3년간 적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얘는 아까는 내가 그냥 한 번에 금액 자체를 그냥 계속해서 두고 이자를 계속 이제 붙여나가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얘는 내가 매달 초마다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한다라는 것은 매 달마다 내가 10만 원씩 은행에 가서 은행에 예치하고 이 과정을 매 달마다 한다는 얘기야. 그것도 매달 초 10만 원씩 3년간이면 내가 총 36번만큼을 적립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달에 내가 10만 원 은행에 들고 가. 그러면 두 번째 달에 또 10만 원 들고 가. 세 번째 달에 10만 원 들고 가. 마지막 36번째 달이야. 내가 10만 원 들고 가. 그럼 난 10만 원씩 총 36번을 돈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나의 그냥 순수한 원금만 따지면 난 360만 원을 집어넣은 게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3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찾아야 되는 돈은 360만 원만이 아니겠지. 바로 얘네들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자들의 총 합가지를 내가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이제 은행에서 적금하는 개념이겠지. 그러니까 적금 같은 경우는 보통 약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은행에 상품 같은 게 있을 때 가입을 보통 많이 하지. 나도 뭐 적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거야. 저 내년에 내년 딱 이맘때라고 하자. 정확히 1년 뒤에 저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해외여행 자금으로 지금 딱 1,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남은 상태야. 그러면 제가 어떤 상품을 가입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은행 이제 상담하시는 그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이제 상담을 해주시겠지.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이 1년 정도가 남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율은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겠지. 은행의 이제 각각의 상황마다. 그러면 한 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딱 계산기 두들기고 컴퓨터에다 입력하면 되겠지, 요즘에는. 그냥 한 달에 그러면 70만 원씩 딱 1년 동안만 적립하면은 딱 1년 후에 이 시점에 원하는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지. 아니 70만 원씩 1년이면 곱하기 12 하면 원금이 840만 원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이자겠지. 그 이자에 대한 거 계산해서 알아서 이렇게 1,000만 원의 목표 금액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매달 초 10만 원씩 내가 3년간 은행에다 적립한다. 뭐 월 이율은 1%일 때 3년 후에 원리합계는 총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거야. 자, 이게 일단 적금 개념인데 적금을 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용어가 두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할 거야. 근데 이거는 보통 요즘엔 잘 안 쓰는 용어인데 하나는 기수금 또는 이제 기수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불. 그리고 하나는 기말금, 기말불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숫자는 한자로 머리 숫자야. 그러니까 약간 초라는 개념이야. 여기서 이제 매달 초 이런 개념. 그리고 여기서 말은 말 그대로 매달 말 약간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면 돼.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이따가 적금 문제를 얘기를 할 거고 이게 이제 원리합계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혀줘야 되는 개념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예금해 놓는 거 됐고 적금에 대한 문제를 한 번만 내가 내보도록 할게. 자, 문제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내가 매년 말에 100만 원씩 자, 은행에 100만 원씩 매년 말 10년간 적립한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연이율은 연이율이라고 써. 연이율은 3% 복리. 문제 10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자, 문제에서는 보통 주어지는 수치 1.03의 뭐 10제곱은 1.4로 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해보자.
자, 문제가 이거야. 매년 말 100만 원씩 나는 10년간 적립하겠다. 10년 후 말의 말을 좀 붙이는 게 맞을까? 네. 그러니까 10년 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연이율은 3% 복리이다. 자, 이런 조건으로 문제를 제시했다고 쳐보자. 일단 지금 적립하는 거 접근 개념이야. 나는 매년 말에 100만 원씩 은행에다가 계속해서 은행에다가 상품에 가입해놓고 100만 원씩 계속 예치하는 과정을 10번을 반복한다는 얘기야. 10년간이니까 매년 10년간이면 10번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가져가야 되는 원리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써볼게. 첫 번째. 자, 첫 번째 해가 됐다고 쳐보자. 첫 번째 해야. 난 은행에 뭐 그냥 별말 없이 100만 원을 월 말에, 연 말에 가져갈 거야. 자, 그럼 뭐 지금까지는 별일이 없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1년이 더 지났어. 두 번째 해가 됐다고 쳐보자. 세컨드 말. 그러면 은행에다가 이제 100만 원을 또 역시나 가져가서 저번에 가입한 상품에 이거 100만 원 이제 가져왔습니다. 또 예치를 해놓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100만 원 돈 있잖아. 이거 언제적 돈이냐? 옛날 돈이요. 이게 옛날 돈이야. 바로 지금 현재 내가 두 번째 해 말에 100만 원을 예치하는 시점에서는 이거는 바로 1년 전 돈이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이자가 한번 받았겠지. 왜냐면 연이율 3%면 매 해마다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이자를 3%만큼씩 체크를 해서 준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는 얼마로 불어나 있냐면 100만 원에다가 바로 이자가 3%인 형태 1.03이라는 값이 한 번 더 곱해져서 붙게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달이 됐다. 서드. 세 번째 달이 아니라 세 번째 해가 됐어. 역시나 나는 또 100만 원을 은행에 가져갈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요 돈, 이거 1년 전 돈, 그리고 이것도 1년 전 돈이잖아. 그럼 얘네들 다 이자 한 번씩 받아있겠지. 그러면 얘는 100만 곱하기, 야 이거 쓰기 불편하다. 1.03 이거 R이라고 쓸게. 그리고 현재 얘는 100만 곱하기 이자를 한 번 받고 거기서 또 한 번 받으니까 R의 제곱이 돼 있는 거지. 됐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R은 1.03 전체를 얘기한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달이 됐다. 네 번째 해가 됐다. 역시 100만 원을 가져가는 순간 이거 전부 다 1년 전의 상황이잖아. 그럼 이제 내가 네 번째 해가 되는 순간 얘네들은 전부 다 이자를 또 한 번씩 받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100만 R. 얘는 100만 R 제곱. 얘는 100만 R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내가 10번째 해가 됐을 때 말에 이제 100만 원을 은행에 가져가기는 하지. 근데 이거 가져갔다가 그냥 바로 찾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내가 10년 후 말에 원리합계를 이제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자, 100만 원 이제 가입한 거 마지막 해를 이제 채웠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하고 정산해서 이제 나의 그동안의 원리합계를 이제 찾아가는 개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얘가 100만 원을 마지막 넣었을 때 그럼 쟤네들은 어디까지 가 있을까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 다 바로 이자를 한 번 더 받고 얘는 그것보다 한 번 더 받고. 왜냐면 과거에 넣은 거일수록 이자를 받는 횟수가 1년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 참고로 아까 내가 네 번째 해에 넣었을 때 있잖아. 그때 얘가 이자를 3번까지 받았었거든. 그 직전에 있는 건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그럼 얘가 내가 마지막에 10번째 돈을 100만 원을 집어넣는 순간 얘네들은 돈이 어디까지 가 있냐? 네, 얘는 100만 곱하기 R의 9제곱까지 가 있겠지. 그리고 그 전거는 100만 R의 8제곱. 그리고 그 직전에 있는 애는 100만 곱하기 R. 그러면 현재 내가 이 마지막에 돈을 집어넣는 시점에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돈은 바로 이거 마지막 거, 이거 다 더한 거. 이게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돈의 최종 목표액이야.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한 거. 바로 여기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쓰이는 거지. 바로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은 얘가 제일 처음이긴 하지만 첫 항은 당연히 얘로 놓는 게 편하겠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곱해지고 있는 수치 공비 R은 바로 1.03. 네, 그래서 항의 개수는 10개잖아. 10번 동안 내가 돈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총 원리합계 S는 합계 금액은 공비 1.03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은 100만. 그리고 공비 1.03의 10제곱 10번 돈을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빼기 1. 이게 바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최종 원리합계야. 그리고 얘는 0.03이지. 계산하기 편하게 이거 6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100만.
얘를 1.6이라고 한다면 1.6 빼기 1하면 0.6이잖아. 그럼 이거 나눗셈 하면 20배가 나오거든. 네, 그러면 얘는 2천만 원이 되겠지. 그럼 100만 원씩 내가 10년 동안 집어넣었으면은 총 원래 원금만 따지면 1000만 원이잖아. 근데 이자까지 합쳐서 2천만 원이 됐다. 물론 말은 안 되지. 내가 이거를 지금 대충 지어서 한 거니까. 근데 이게 바로 원리합계에 대한 거 첫 번째 접근 문제야. 근데 참고로 지금 현재 여기서 낸 문제 있잖아. 이게 원래 옛날에도 되게 문제가 말이 좀 많았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내가 매년 말에 정립을 해서 말에 찾아가는 개념이잖아. 이걸 약간 미묘하게 말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기수금이다, 뭐 기말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있지. 그게 바로 요 개념이야. 참고로 말에서 말이면 그냥 딱 횟수로도 정확하게 10번을 집어넣고 이거 마지막 거 그냥 말에 집어넣으면 말에 그냥 찾아가는 순간에서는 이거 100만 원 그냥 끝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살짝만 바꾸잖아. 그럼 금액이 살짝 좀 달라지는데 뭐냐면 이거를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적립하고 10년간 적립하는데 10년 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다른 거는 다 변화시키지 않고 이거를 초로 바꾸잖아. 그럼 얘기가 살짝 달라지는 게 생겨. 뭐가 생기냐면 이게 매년 초야. 초에 집어넣었어. 이것도 초야. 이것도 초야. 이것도 초야. 현재 여기도 마지막에 초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동일하다. 근데 지금 현재 매 10년째 초에 내가 돈을 이제 100만 원을 집어넣은 상황에서 바로 돈을 찾는 게 아니야. 10년 후 말이잖아. 그럼 10년 후 말이면 초에서 말까지면 이게 바로 이제 1년이라는 횟수가 거의 차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이자를 한 번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 초에서 말로 넘어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봐. 12월 31일이 말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1년이 꽉 차게 나오지. 근데 1월 1일 이거 초야. 여기서부터 12월 30일이면 이거 단지 하루 차이가 아니야. 하루 차이지만 어쨌든 이자로 봤을 때는 요거랑 거의 비슷한 금액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1년, 이것도 1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초에 집어넣었지만 10년 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이자를 한 번씩을 더 받고 나는 찾아가는 돈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100만 곱하기 R. 이거는 100만의 R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자를 한 번 더 받으니까 이거는 100만 곱하기 R의 10제곱까지로 불어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다 이자를 한 번씩 더 받고 나서 그 금액을 찾아가는데 막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기는 해. 왜냐면 아까 거 구했을 때 말에서 말로써 표현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1.03 빼기 1분의 첫째 항의 100만 그 다음 여기가 1.03의 10제곱 빼기 1이었는데 그럼 이거를 지금 초에서 말로써 작용을 하면 이자를 한 번 더 받는 개념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거 하면은 달라지는 게 뭐냐? 공비 안 달라져. 그리고 첫째 항은 여기서는 이게 약간 달라지지. 이자를 한 번 받은 게 첫째 항이니까. 그럼 이때는 100만 곱하기 1.03을 한 번 곱한 거. 즉 첫째 항이 103만 원이 된 상태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공비 1.03의 항의 개수 안 달라져. 그러니까 뒤에는 다 똑같은데 단지 여기 1.03 하나가 더 붙었을 뿐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금액 자체도 아까 이거 2천만 원이었던 게 여기서는 1.03이 붙으니까 2,0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더 붙는다는 개념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게 말에서 말로 갈 때, 이거는 초에서 말로 갈 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그러면 공식으로서 정의하면 뭐냐? 어차피 지금 등비수열 합공식 정리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말에서 말로 갈 때 있잖아. 이건 그냥 R-1분의 첫 항 R의 n제곱 빼기 1.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서 n은 내가 이 적금을 납입한 횟수 있잖아. 총 몇 번 동안 납입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R 자리에는 바로 아까 3%면은 1.03을 비율로 놓으면 되고, 요 A는 바로 이 초기 금액, 내가 계속 얼마씩 돈을 집어넣는지가 이제 대입되면 되겠지. 그냥 공식을 무작정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맥락을 이해하면 충분히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초에서 말로 하면 차이가 뭐냐? 다 동일한 조건인데 이자를 한 번 더 받고 이제 마지막에 찾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AR 이자를 한 번 더 받은 금액을 바로 첫째 항으로 잡고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것이 일단 초하고 말 그리고 말에서 말로에 이제 적금할 때 이 원리합계 금액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공식 아니야. 근데 참고로 이거를 보통 책에서는 공식으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 그걸 내가 한번 써볼게. 여기다가 R분의 A 곱하기 여기다
여기다 1 더하기 R에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쓰고 얘 같은 경우는 R분의 A 곱하기 1 더하기 R 곱하기 1 더하기 R에 N제곱 빼기 1이다. 자, 내가 쓴 거랑 저 식이랑 내가 쓴 거랑 보통 책에 있는 방식이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 1을 포함을 한 것을 R로 두느냐 포함을 안 하고 R로 두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보통 책에서는 연이율 3%의 복리다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R을 0.03으로 놔. 그럼 내가 아까 여기서 R이라고 둔 거 R은 난 여기서 1.03인데 그럼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바로 여기다 1 더하기 R을 한 것이 바로 아까 원래 거에 대변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R 대신에 1 더하기 R 대입해서 정리하면 다 이 식으로 바꿔지는 거는 확인이 되거든. 근데 약간 느낌을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공식을 뭔가 추가적으로 외운다는 느낌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주얼의 합공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되지. 굳이 이 공식을 뭔가 억지로 암기해서 한다는 느낌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등비주얼의 합에 대한 얘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적금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예제 문제 중에서는 적금에 대한 문제를 하나를 일단 풀고 그다음 뒤에 원리합계 상환에 대한 얘기. 지금 거기 뒤에 있는 상환 얘기 있잖아. 그거는 지금 했던 이 적금 문제랑 아까 예금하는 문제 그거를 두 개를 같이 두 개가 다 동시에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예제 일단 앞에 거 하나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마지막 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네, 1411번. 자, 주어진 상황 한번 보자. 자, 2020년 1월 1일부터 해서 매년 초래 그리고 거기 연이율 딱 3%로 나왔다. 그리고 복리 예금하려고 한다. 그런데 거의 그 매 첫 해 이거는 늘려나가는 거구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지금 아까 내가 이거 계속 표현하면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공비 한번 붙이고 했던 거 있지.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쓰는 거 좋다. 많이 써보면서 버릇하는 게 좋은 게 바로 거기 있는 1411번 같은 문제도 이거를 이렇게 써가면서 이해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한번 해볼게. 근데 이거는 원리합계는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질문 좀 받도록 하자. 네, 지금 오히려 연습하고 싶은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1409번인가? 매년 초에, 매년 말에 적립한다. 10년 후 민호가 찾게 될. 네. 근데 거기 1409번 좀 옛날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1409번에 대한 약간의 약속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 옛날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민호는 매년 초에 거기 조건은 봐봐. 민호는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진우는 매년 말이야. 100만 원씩 똑같이 10년 동안 적립한다. 근데 거기에 10년 후 민호가 찾게 될 금액과 진우가 찾게 될 금액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은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이 10년 동안이면 금액이 왜 똑같지? 왜 차이가 생기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옛날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이거 10년 후라고 할 때 그냥 자동으로 민호는 매년 초에 적립을 했잖아. 그럼 10년 후 말에 찾는 걸로 생각하고 얘도 매년 말에 적립했어도 이거는 10년 후 말에 찾는 걸로 일단 약속을 했었어. 그러니까 별도로 문제가 말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요즘 스타일로 이거를 좀 바꾸면 얘는 10년 후 연말 10년 후 말에 찾게 되는 원리합계를 따져야 되는 거고 이것도 얘는 말에 적립을 했어도 이것도 10년 후의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초에 적립해서 말에 찾는 건지 아니 말에 적립해서 말에 찾는 건지 이거를 좀 명시를 보통 해준다라는 얘기야. 근데 옛날 스타일에서는 이 말이란 말이 보통 빠져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 빠져도 그냥 말에 찾는 걸로 보통 계산을 했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 같은 경우 두 개의 원리합계는 계산을 할 때 그냥 적립하는 횟수를 생각을 하면 돼 일단. 자 10년 동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율 연이율은 10%로 계산을 한대. 네, 복리로 계산한다라는 조건이 있는 상태야. 그럼 아까 이거 진우 같은 경우는 그냥 말에 적립해서 말에 찾는 개념이면 그냥 초항 자체를 내가 적립하는 금액인 100만 원으로 잡고 일단 공비는 1.1로 잡고 그 다음에 횟수는 10년 동안이니까 10년 동안
10번을 집어넣는 거니까 N은 10, 그다음 공비 R은 1.1, 그다음 첫 항은 100만. 그냥 이걸로 잡고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계산하면 되는 애야. 그래서 얘는 1.1 빼기 1분의 100만 곱하기 1.1의 횟수는 10번. 근데 1.1의 10제곱이 거기에 2.6으로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0.1분의 100만 곱하기 2.6에다가 1 빼니까 1.6이지. 그럼 이것분의 이거 하면 16배잖아. 그럼 100만원씩 해서 총 돈을 집어넣은 게 총 16배만큼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100만원씩 10년이면 10배가 돼야지 정상이잖아. 1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 금액은 1600만원까지 불어나 있게 된다. 근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얘는 초에서 말이기 때문에 초의 금액을 마지막에 이제 예치를 한다고 해도 걔가 말까지 가면서 이자를 한 번씩을 더 받게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항의 개수는 10개고 분비 R도 1.1 똑같고 그 다음에 대신에 첫 항 자리를 100만에다가 얘는 이자를 한 번 받은 금액인 1.1을 곱한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거하고 사실 차이점을 비교를 하잖아. 그럼 이것만 초항만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1.1 곱한 수치가 바로 그 다음에 여기부터 나오는 계산이야. 그냥 식은 한번 써볼게. 100만 곱하기 1.1 곱하기 1.1의 10제곱 빼기 1이다. 그럼 얘는 1600만 아까 계산한 거에 1.1이 붙어내고 얘는 1760만원 이라고 나오겠다. 금액 차이는 바로 160만원의 차이가 나온다. 1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거의 이 원금에 대한 차이. 네, 그래서 답에서는 1번인가? 160만원. 자, 뒤에 쪽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 실전 예제로 한번 좀 들어가 보자. 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매달 납부하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뒤에 쪽에 있는 문제 그 17번 유형 있지? 네, 거기 있는 문제를 크게 얘기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얘기로 보통 얘기해. 하나는 연금, 그리고 또 하나는 원금 상환. 자, 연금하고 원금 상환에 대한 얘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자. 연금이라는 게 요즘에 뭐 할 말도 많고 뭐 그러긴 하지만 연금의 근본 취지는 이거잖아. 너네 젊었을 때 돈 모아놔. 그리고 너네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 돈을 받아가는 개념이다. 근데 받아가는 개념을 두 가지로 이제 정립을 하는 거야. 하나는, 야, 너가 지금 현재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한 번에 목돈을 만지겠지? 근데 아니야, 이거 일시불로 하지 말고 그냥 너가 매 달마다 얼마씩 그거를 나눠서 앞으로 한 30년 동안 수령하는 방법도 있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약간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여태까지 본인 일하셔서 연금을 우리한테 납부하신 게 총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은 일시불로 수령하면 3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앞으로 30년 동안 받으면은 매 달마다 1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나은지 비교를 할 수가 있는가? 또는 아니면 약간 이런 개념? 방금 했듯이 이걸 지금 현재 일시불로 받으면은 3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앞으로 30년 동안 매달 수령을 한다면은 도대체 얼마씩 받아야지만 이게 맞는 건지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지 약간 이 개념. 자, 이거에 대한 것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문제 중에 1415번이야. 1415번 문제, 연금 문제 하나 검토해 봅시다.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올해부터 매년 말에 800만 원씩 10년간 받는 연금이 있대. 이 연금을 올해 초 한꺼번에 받는다. 그러면 얼마를 받게 되는가? 자,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연이율은 5% 복리라고 얘기했지.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매년 말에 800만 원씩 10년이면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받는 거잖아. 그러면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고 해서 8천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을 할까? 아니라고. 절대 그렇게 안 줘. 8천만 원보다 적게 줘. 왜 적게 주냐면 바로 현재 둘의 가치를 비교를 하는데 이 모든 거래가 끝났을 때의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 어차피 얘가 매년 말에 8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다면 이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은 바로 10년 후잖아. 그럼 10년 후에까지를 비교했을 때
얘한테 지급한 이 돈의 총 가치와 얘한테 지금 현재 일시불로 한꺼번에 X라는 돈을 지급을 했을 때 그게 10년 후까지 불어났을 때랑 그 금액을 비교했을 때 둘이 똑같도록 하는 금액을 우리한테 맞춰서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꺼번에 받는 게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볼게. 자, 어떤 얘기냐면 다시 현재 한쪽은 한꺼번에 받는 거야. 그러면 올해 초에 이제 받았지? 그냥 X1을 받았다고 쳐보자. 그리고 현재 이거는 매년 말에 수령을 하는 거야. 앞으로 10년간. 그럼 현재 얘는 처음에 800만 원 받아. 그 다음 또 둘째 800만 원 받아. 그리고 마지막 해에도 800만 원을 월 말에, 연 말에 받는다고 쳐보자. 그럼 얘가 이 돈을 안 쓰고 그대로 차곡차곡 은행에 은행 고정 이율인 지금 5%라고 한 거 그걸 적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즉 얘는 800만 원씩 총 10번을 받은 거잖아. 은행에다가 그대로 해서 적립을 해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랬을 때 10년 후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한쪽은 이 X1을 지금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았잖아. 그럼 10년 후가 되는 사이에 얘는 은행에다가 그대로 예치를 해놓으면 얘도 이율을 계속해서 10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쪽은 예치해 놓은 거야. 그리고 한쪽은 적립을 하자고. 그랬을 때 최종 10년 후가 됐을 때 바로 둘의 원리합계를 비교했을 때 같도록 하는 금액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800만 원씩 계속 예치한다. 그럼 얘는 일단 매년 말에 받고 10년 동안이고 10년 후에 원리합계니까 그냥 아까처럼 10년 동안 횟수 N은 10이고 공비 R은 1.05이고 그리고 액수는 800만 원이라는 초항을 갖고 있는 형태의 합계산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1.05 빼기 1분의 800만 곱하기 1.05의 10제곱 빼기 1, 10년간이니까. 이게 바로 현재 내년 말에 내가 10년 동안 800만 원씩 받고 그것을 은행에다가 고정 이율로 적립을 해놨을 때 얻게 되는 10년 후의 원리합계야. 자, 그럼 얘도 똑같이 10년 후의 가치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X1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받았어. 그럼 얘는 10년 동안 계속 은행에다가 내가 예치를 해놓으면 얘는 1.05에 계속해서 비율적으로 계속 이율을 받게 되잖아. 10년 동안이면 예치해놨을 때 얘는 X1이 1. 곱하기라고 쓸게. 1.05에 바로 10제곱. 이게 바로 이자를 받는 횟수거든. 10번이. 이게 바로 아까 예치해놨을 때 처음에 우리가 정리했었던 돈이야. 그러면 이 둘이 똑같도록 하는 이 X의 값을 구하면 바로 이건 8천만 원보다 분명히 작은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야. 한번 확인해 봅시다. 1.05의 10제곱은 거기 1.6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얘는 X1씩 받아서 이자를 10년 동안 계속 차곡차곡 받아도 1.6X1이라는 돈으로 불어나 있는 상태야. 자, 우변은 이거 0.05분의 이거는 1.6에다가 1 빼니까 0.6 곱하기 800만이 되잖아. 그럼 얘는 5분의 60이면 12지. 그럼 12에다가 8,600만 곱하면 9,600만이 되지. 그러니까 우변은 9,600만이야. 그러면 X는 1.6분의 9,600만. 그러면 얘가 받아야 되는 돈은 6천만 원을 받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은 6천만 원을 받아도 이것이 10년 후가 되면은 얘를 800만 원씩 받아서 총 원리합계를 계산했을 때 적립한 거랑 같은 가치를 보이니까 여기서 절대로 8천만 원만큼을 안 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견 받기에는 되게 손해보는 느낌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가치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같도록 하는 그때의 금액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보통 원리합계에서의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원금 상환은 뭐냐? 약간 이 개념이야. 내가 성준이한테 야 내가 1억 빌려줬어 너한테. 1억 갚아 이제. 그러면 지금 약간 이거야. 이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현재 얘가 그러면 현재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말에 나한테 X1씩을 갚아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얼마씩 갚아야 되는가 이거야. 그냥 단순히 1억인데 10년 동안이니까 그러면 매년마다 1,000만 원씩 갚는다? 그건 당연히 아니라고. 왜냐면 이것도 역시 야 내가 너한테 1억을 안 빌려주고 은행에다가 10년 동안 예치해놨으면 1억 곱하기 1.05의 10제곱으로 불어나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성준이가 나한테 매달 갚는 돈을 이번에는 A1씩 갚는다라고 치잖아. 그러면 10년 동안 1.05 빼기 1분의 A1씩 받아서 그걸 은행에다 적립한다고 생각하면 A1 곱하기
1.05에 10제곱 빼기 1 이만큼으로 이 돈이 10년 후에 적립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이거랑 내가 아까 성준이한테 1억을 빌려주고서 은행에다가 그냥 10년 동안 예치해놨다고 했을 때 이거랑 같도록 하는 이 A값을 찾아주면 이게 성준이가 매년마다 갚아야 될 돈이 생기는 거야. 됐습니까? 네. 어차피 비율이 같으면 이제 여기서도 비율적으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요 계산, 이것도 원금 상환에 대한 얘기다. 연금이나 원금 상환이나 둘 다 핵심은 뭐냐면 한쪽은 예치해 놓는 걸로, 그리고 한쪽은 적립하는 걸로. 미래, 거래가 종료되는 미래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금액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거기 예제 17번에 있는 문제 쭉 있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거 좀 꺼줄래?